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은 전 세계에 걸쳐 뻗어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휴식을 취하거나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소중히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잔잔한 장소에는 때때로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강에서 발견된 무서운 것들 2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넷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네스호의 괴물신화는 수세기 동안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가장 큰 담소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의 네스호 깊은 곳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격은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성 콜룸바에 관한 것으로 그는 서기 565년에 수영하는 사람을 짐승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합니다. 내시에 대한 현대의 관심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특히 1933년 한 부부가 호수에서 큰 생물을 보았다고 보고한 이후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목격담이 발견되었고 수중 음파 탐지기 탐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우스터는 2016년에 예기치 않게 이 신화와 연결되었습니다. 침수된 경마장에서는 신비한 것이 공중에서 3m까지 물을 뿜어냈습니다. 이 기괴한 현상은 지역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네스호의 괴물 또는 자초된 고래와의 연관성에 대한 장난스러운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19. 말리의 절벽에 살고 있는 종족인 도곤족은 그들의 영적 신념과 얽힌 독특한 어업 관습을 포함하여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낚시 경험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현지에서 행운의 물고기로 알려진 신성한 실루리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도곤족 문화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풍요, 행운, 신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실루르드 물고기는 신비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잡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고기잡이 원정을 떠나기 전에 도곤족은 물고기를 기리기 위한 의식을 치르는데 이는 그들의 행동의 영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도곤족의 어업 방법은 전통 기술과 공동체의 노력이 혼합된 것입니다. 고기잡이철에는 남자들이 강과 호수에 모여서 실루드르 물고기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손으로 만든 구물, 덫, 창을 사용하는데 그것들은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고기를 잡는 과정에는 종종 풍작을 위해 축복을 기원하는 노래가 동반됩니다. 실루르드가 있는 물고기가 마침내 잡히면 축제 행사가 이어집니다. 물고기는 식량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공유된 행복과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18. 알바니아, 그리스, 북마케도니아에 걸쳐있는 거대한 호수인 그레이트 프레스파 호수에서 거대한 바다 생물로 보이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흥미로운 광경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호기심과 추측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생물이 깊은 곳에서 올라와 머리와 목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레이트 프레스파 호수는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특히 프레스파 레이크 몬스터를 둘러싼 흥미로운 민속으로 유명합니다. 이 생물은 종종 유명한 네스호의 괴물과 비교되며 목격담과 심지어 이 생물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사진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수의 물에서 발견된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목격은 그 본질과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호수의 수호자라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호수 아래에 숨어있는 사악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17. 2023년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폭우가 내린 후 운하에서 여러 마네킹 신체 부위가 발견되는 기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 12개의 팔, 6개의 몸통, 8개의 다리가 엘카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팔다리는 처음에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인간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조사 결과 신체 부위가 아닌 마네킹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추가 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마네킹 부품을 신속하게 제거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마네킹은 지역 명소에서 유래했습니다. 강을 따라 다양한 마네킹과 소품을 배치하여 테마 체험을 만드는 이벤트입니다. 불행히도 약 6개의 마네킹이 설치 중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 강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16. 이 비디오는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을 보여주고 그 직후에 방금 침례받은 사람 옆에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천사는 종종 하나님의 사자와 인류의 수호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로 간주됩니다. 천사로 믿어지는 그 빛은 남자가 강에서 걸어 나올 때 동행하여 현상의 감명을 받은 박수치는 군중과 합류합니다. 일부 기독교 전통은 천사가 세례 성사를 목격하고 신자들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중에 천사가 나타나 신의 승인과 보호의 표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일화와 문화적 신념도 있습니다. 15. 규모 7.1의 지진이 멕시코시티를 강타한 순간으로 미국인 관광객들이 평화롭게 보트 타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평소 잔잔한 물로 유명한 인기 관광지인 운하가 지진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변했습니다. 땅이 심하게 흔들렸고 예상치 못한 파도에 관광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잠깐 동안 물이 배 안으로 튀는 등 혼란이 뒤따랐고 승객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모두들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지진으로 인해 주위가 발칵 뒤집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강 전체가 폭발하거나 공중으로 솟구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2023년 9월 19일에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은 멕시코시티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황폐화를 일으켰습니다. 주택, 학교, 사업체를 포함한 많은 건물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러한 강렬한 지진 활동을 견디도록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진은 물리학적 피해 외에도 정전과 물 공급 문제를 일으켜 복구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14. 2021년 9월 스페인 빌바오 주민들은 네르비온 강에서 익사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의 조각상이라는 놀랍고도 불안한 광경에 직면했습니다. 바스커어로 내일을 뜻하는 비하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멕시코의 극사실주의 예술가 루벤 오르즈코 로자가 제작했습니다. 이 조각품은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화를 촉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비하르에서 루벤의 목표는 시청자가 환경 문제에 대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가라앉힐 수도 있고 떠오르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하르의 설치는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동안 강에 놓여졌고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20kg의 동상은 부분적으로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었으며 조수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가시성이 변합니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는데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이 동상을 기념관으로 여겼습니다. 밀물이 소녀의 얼굴을 더 많이 드러내거나 감출수록 괴로움에서 미래에 대한 명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13. 인도에서 가장 성스러운 강 중 하나인 야무나 강은 심각한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물 표면에 독성 거품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중 특정 시기, 특히 차트 푸자와 같은 종교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신자들이 모여 의식을 치르고 강에서 목욕을 하는 시기에 특히 두드러집니다. 유독성 거품은 주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 및 산업 폐기물이 강으로 배출될 때 발생합니다. 가정용 및 산업용 세제에서 나오는 고농도의 인산염은 이 문제에 크게 기여합니다. 물의 흐름이 적은 기간 동안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물 표면에 눈에 띄는 거품을 형성합니다. 델리 구역의 야무나 강은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물고기나 민물 조류가 살지 않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죽은 곳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거품은 그것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강을 괴롭히는 광범위한 환경 문제를 반영합니다. 강을 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거품 구름이 매년 발생하는 등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12. 플로리다 출신의 31세 여성 파울라 마리 미란다 로사는 2021년 12월 17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웨키와 스프링스 주립공원의 웨키바 강에서 수영하는 동안 등산객들에 의해 비디오와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현재 진행 중인 그녀의 실종 사건 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2월 18일에 등산객들이 찍은 그 영상과 두 장의 사진들은 미란다 로사가 웨키바 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가족은 사진 속의 인물이 실제로 파울라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가 공개된 후 수사관들은 사진이 촬영된 강에서 7km 구간의 수색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세올라 카운티 보안관실과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실을 포함한 당국은 항공기, 드론, 보트, 잠수부, 수색견 등을 동원해 광범위한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란다 로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첨단 수중 카메라를 활용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탐사하기도 했습니다. 미란다 로사는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자해 위협을 가한 적이 있었지만 실종 전에 자해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합니다. 11. 몬스트루오 델 라고랑코는 칠레의 로스리오스 지역에 위치한 라고랑코에서 발견된 신비한 생물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스코틀랜드의 전설적인 네스호 괴물과 비교됩니다. 2023년 1월 23일 라고랑코의 수면 위에서 이상한 형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등장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수상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목격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이론으로 이어졌고 많은 사용자들은 이 생물을 몬스트루오 델 라고랑코라고 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생물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들이 때때로 먹이를 찾기 위해 상류로 헤엄치기 때문에 바다 사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칠레의 여러 호수에서 발견되는 민물 가오리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호수가 안데스 산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돌고래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전설은 지역 민속과 관련이 있으며 칠레 남부의 바다에 서식하는 동물인 추에로의 신화를 연상시킵니다. 10. 악어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악어가 당신을 쫓고 있고 나무를 타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위치로 점프할 수 있으며 특히 점프할 때 그들의 크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민첩합니다. 또한 물과 땅 모두에서 점프를 할 수 있지만 점프 높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냥할 때 악어는 인상적인 힘으로 물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낮게 나는 새나 다른 먹이를 잡기 위해 물에서 2.5m 높이로 뛰어오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자신을 위로 밀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강력한 꼬리에 의해 가능합니다. 육지에서도 점프를 할 수 있지만 점프 횟수는 일반적으로 물속에서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쿠바 악어는 육지에서 최대 1.5m 높이까지 점프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9. 일부 관광객이 강가에서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이상한 형체가 나타났고 기괴한 형체와 섬뜩한 존재감이 눈을 뗄 수 없다는 듯이 그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신비한 형체는 진짜 인어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어가 세밀하고 생생한 조각품이라고 믿습니다. 관광객들은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수영하는 비인간적인 방식 때문에 그것이 진짜 인어라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인어 의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8. 태국 강에서 이 이상한 생물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시 물에 잠기기 전에 물 밖으로 튀어나온 작은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2분 이상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관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것의 일부분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용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거대한 크기의 물고기라고 말합니다. 태국 신화에서 용의 개념은 종종 예술과 문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묘사된 반신성한 뱀 형태인 나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가는 강, 특히 태국 북동부를 흐르는 메콩강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메콩강은 두 명의 나가 왕이 이 지역을 미끄러지듯 나가면서 강을 형성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에 대한 이러한 연관성은 강의 수호자이자 비를 가져오는 나가의 역할을 상징하며 농작물을 물에 의존하는 농업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나가 신화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나가 불덩어리 현상으로 연중 특정 시기에 메콩강에서 신비한 불덩어리가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불덩어리가 나가가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믿습니다. 7. 이것은 묵시록의 징후 중 하나여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무섭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물속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15년 12월 사바주 동부 라드 다투의 흐그 타비산 해안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떠밀려 왔는데 이것이 어떤 징조인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지에서 탐반이라고 알려진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달려갔고, 이것이 행운의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선을 요리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판매를 위해 라하드다투와 주변 지역으로 생선을 모았습니다. 물고기가 대량으로 죽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물속의 낮은 산소 농도입니다. 종종 따뜻한 온도나 오염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물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물고기는 생존하려고 할 때 해변으로 떠밀려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퍼펙트 스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큰 물고기 떼가 육지에 자초될 수 있습니다. 수온의 급격한 변화도 물고기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가 산소가 적은 따뜻한 물로 이동하면 방향 감각을 잃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6. 시바링가는 힌두교 신 시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원과 성지에서 자주 숭배됩니다. 카르나타카 강의 시바링가스와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위치 중 하나는 우타라카나다 지역의 사하스랄링가입니다. 1000개의 링가를 의미하는 사하스랄링가는 강바닥을 따라 있는 바위에서 발견된 약 1000개의 조각된 시바링가로 유명합니다. 이 순례지는 시르시에서 약 14km 떨어져 있으며, 특히 몬순 시즌 동안 링가가 부분적으로 물에 잠겨 있지만 수위가 떨어지면 볼 수 있는 독특한 위치로 유명합니다. 이 조각의 기원은 지역 전설에 가려져 있습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한 왕이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 링가를 봉헌 제물로 조각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마하바라타의 인물 그힘에 관한 것으로 여행 중에 머리카락을 떨어뜨려 링가로 변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화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신자들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시바의 황소인 난디의 조각된 이미지는 종종 링가와 함께 나타나 이 장소의 영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킵니다. 5. 대담한 장난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원격 조정 악어 머리를 지역강에 풀어놓기로 결정했고, 이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재미있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자 가족과 친구들은 수면 아래로 도사리고 있는 놀라움을 모른 채 물가에 모였습니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장난꾸러기는 살아있는 것 같은 악어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넣었고, 위협적인 턱을 부딪히며 햇빛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순진한 수영 선수들은 그 기괴한 광경을 인식할 겨를도 없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수영 선수들은 진짜 악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물장구를 치며 황급히 강에서 도망치고 비명소리가 허공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즉시 도망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어에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던져 악어에게 맞서려고 했습니다. 장난꾸러기들은 악어 머리를 사람들 사이로 안내하며 혼란을 즐겼고, 근처에서 카누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4. 난스몬드 유령 함대는 버지니아주 서퍼크 근처의 난스몬드 강에 버려진 배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이 흥미로운 유적지는 역사적 중요성과 이 지역의 해양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학자와 역사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유령 함대는 현지 역사 애호가인 허밋 홉스가 난스몬드 강의 진흙 속에서 튀어나온 배의 잔해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예외적으로 썰물 때 발생하여 12척 이상의 선박이 드러났으며, 일부는 미국 남부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령 함대의 선박은 크기가 15에서 30m 이상까지 다양하며 서퍽이 번성하는 해상 항구였던 시대를 나타냅니다. 이 지역은 신선한 굴을 포장하여 먼 시장으로 운송하는 굴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지금까지 최소 13척의 선박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선박의 역사적 맥락과 지역 경제에서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데 연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물고기를 본 적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당신을 향해 갑자기 헤엄쳐 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3. 이것은 외계종이나 돌연변이 물고기가 아닙니다. 알비노 소프트셀 거북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문 변형으로 색소 침착의 부분적인 손실로 인해 창백하거나 흰색으로 보입니다. 색소 침착이 전혀 없는 종종 빨갛거나 분홍색 눈을 가진 알비노 거북과 달리 백색증 거북은 일반적으로 특히 눈에 약간의 색소 침착을 유지합니다. 이 거북이는 단단하고 뼈가 많은 껍질보다는 가죽 같은 껍질로 유명합니다. 이 독특한 껍질 구조를 통해 더 민첩하게 수영할 수 있어 진흙탕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이 증상은 다양한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마다 피부색과 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셀 거북은 주로 강, 호수, 연못에 서식하며 바닥이 부드러운 환경에서 번성하여 보호와 위장을 위해 굴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2, 2015년 과학자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리버의 늪지에서 2624년 된 대머리 사이프러스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비클론 성생식 나무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습지 나무 종입니다. 이 발견은 아칸소 대학의 데이비드 스탈 박사가 이끄는 광범위한 연구의 일부로 이 지역에 있는 대머리 사이프러스 나무의 수명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나무에서 핵심 표본을 채취하여 손상시키지 않고 이 특정 나무가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훨씬 전인 기원전 400년경부터 살아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오래된 나무는 블랙리버 습지 시스템의 생태학적 무결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남동부의 강수량 변동성에 대한 고기후 기록을 900년 이상 연장합니다. 인상적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기후변화, 벌목, 산업오염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서 있는 지역은 보호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환경 영향은 이 나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능가하는 이 나무가 직면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이것은 네소의 괴물 또는 일종의 드래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보이는 물고기는 없습니다. 한 레딧 사용자가 2023년 7월에 그들의 휴대폰 카메라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생물은 템스강에서 출현한 파충류 같은 생물로 보였고 동료 사용자들 사이에서 추측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 생물은 스코틀랜드의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모든 종류의 상상력이 풍부한 이론을 낳았습니다. 한 사용자는 유명한 템스 아나콘다야 라고 말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을 템스 호수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용자가 강에서 고질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전년도에 해머스미스 다리 근처의 템즈강에서 발견된 약 1.5m 길이의 거대한 뱀 가죽의 발견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비늘 모양의 잔해는 보아뱀의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 뱀은 도망쳤거나 주인이 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발견을 감안할 때 파충류 생물이 물속에 숨어 있다는 아이디어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억지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강, 호수 또는 운하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의견에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